이제 두뇌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 연대 출신의 기억력 스포츠 대회 뭐 협회장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금고 번호 이제 한 300짜리인가? 이거를 이제 한 10분 만에 외워버리잖아요. 이거 외우는 거랑 좀 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일번호가 됩니다. 무려 원리가. 8자리. 마지막 4대는 12자리로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뭐 이런 사물 순서대로 쭉 외우는 거, 그다음에 이름 외우는 거, 그다음에 뭐 숫자 외우는 거, 기억력 스포츠에서는 또 이제 카드 순서 외우는 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좀 달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원리가 좀 비슷하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기억술 단어 암기법도 요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뭐라는 거고, 이런 거는 좀 전에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장소기억법이라고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바나나 하면 이제 텔레비전을 떠올렸을 때 바나나가 같이 떠오르는 거죠. 자, 요거는 장소기억법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익숙한 거에다가 새로운 것을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억술의 기본인데, 그래서 장소기억법, 뭐 기억의 궁전, 이런 말들을 기억술 전문가들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대단히 어렵고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하지만 사실은, 되게 그냥 기본적인 원리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익숙한 거를 떠올렸을 때 그것과 관련된 뭔가 새로운 걸 같이 떠올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일은 뭐 3일절을 떠올리고 88은 88 올림픽 이것도 이제 두뇌학습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카드 순서 외우는 것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역사적인 순서들을 이렇게 외운다든지 나가 엉덩이고 그거 일본이 똥집해서 이겼다고. 네. 아, 그렇게 기억했어요? 네. 눈은 온요 사건, 코는 강화도 조약, 입은 안중근 탄생, 목은 이모군란, 그리고 가슴은 갑신정변, 팔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배는 자, 여기서도 이 학생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순서대로 외울 때 눈, 코, 입에다가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눈, 코, 입은 집에서 항상 보고 있는 거니까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뭐 운요 사건, 강화도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것이고, 뭐 그렇게 보시면은 원리가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그 것입니다. 대한제국 성립, 엉덩이는 러일 전쟁, 무릎은 을사조약, 발은 그 공부하는 37 여기 이제 기억법을 기억력 이용해서 배운 챔피언이 이제 단어 암기하는 것도 조금 강의를 하긴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지만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진 않았기 때문에 가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 친구들이 기억력 챔피언들이 하는 일이 어, 기억술 학원에 간다고 뭐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암기를 다 잘하게 되진 않는다. 왜냐면은 가공을 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를 안다고 다 가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 우리 선생님이신가? 저, 어, 제가 만든 다른 방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단어 암기만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참여도가 되게 높았는데 여기는 생각처럼 그렇게 높지 않나 보네요. 학교 선생님이신지 그 학부모님이신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도 경선식 영단어를 아실 텐데 그거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경선식 선생님의 그 암기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 에워싸다, 둘러싸다. 인기 스타 서라운드, 주변을 둘러싸다. 서라운드, 자, 서라운드를 외울 때 서라운드가 이제 발음이 서라운드인데 서른도랑 비슷하니까 서른도 주변을 둘러싸다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surround, surround, emigrate, 타국으로 이주하다, 이민 가다. 우리 이번에 이민 가는데 엄마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 진짜 우리 엄마 대단해. 우리 emigrate, emigrate. 자, 그래서 emigrate인데 emigrate 요거 발음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엄마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요거를 중학교 여학생들은 좀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좋아하고요. 웃기니까. emigrate, orderly, 정연한, 정돈된. 야, 그래 정돈 잘했다. 이제 elderly가 맞네. elderly, orderly. orderly,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께서도 조금 싫어하시는 게 이 발음을 한국어 발음에다 끼워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애들 발음이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경선식 영단어는 뭐다? 발음, 영어 발음을 한국어에다 끼워 맞춰서 뭔가 이제 연상하게 하는 방법이다.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제가 한 그 학원 선생님들, 학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6주차 강의로 해가지고 단어 일타 강사 되기 뭐 이런 주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경 영어 원장이고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원장님들에게도 강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0만 영포자의 유일한 희망이다. 단어 암기를 이제 모르고 하는 아이들, 단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10년 영어 공부를 1년에 끝낼 수 있다. 제가 가르치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도 좀 있는데, 거의 한 고교 2학년, 3학년 수준 단어들 하거든요. 대치동 애들처럼. 걔네들은 1년 만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1, 중2, 중3, 고1, 고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거죠. 수준을.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어를 먼저 다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법을 하는 일반적인 학원들하고는 반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어 암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제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5조 사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걸 90% 절약할 수 있다. 10분의 1만 들여서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고요. 저는 이제 고대 언어학과를 졸업했는데, 기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기호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솔루션을 지금 원장님들하고 강사님들 그리고 이제 과외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약간 전수창업 형태로 하고 있고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교재들은 제가 이제 단어 암기법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사용됐던 공부법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단어 암기법이 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 엄마 단어만 도와줘. 이 말은 뭘 뜻하냐면요. 제가 여기 그 학교 선생님들 단톡방에도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런 글을 남겨놨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동환 쌤한테 이제 따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니, 단어 암기는 학생들이 하는 건데 이거 왜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죠?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단어 암기는요, 학생들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어 암기는 학생들 책임이다. 이건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강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거의 한 80% 정도는 단어 모르고 그냥 영어 수업 듣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수업 쭉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단어 암기는 물론 이제 학생 책임이 맞죠. 학생 책임이 맞는데 공부 안 하는 그 70, 80%의 중하위권 아이들. 얘네들은 야, 니네 공부 안 하니까 이건 니네 책임이고 너네들은 거기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고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안 하는 중하위권 아이들, 얘네들은 끌고 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천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은사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영어는 엄청난 암기 과목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영어가 이제 외국어고 언어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외국어처럼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화를 하려 그래도 뭐 한 3천 단어는 알아야지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맨날 밥 먹었냐, 뭐 기분 좋냐, 나쁘냐, 뭐 이쪽 저쪽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뭐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어 암기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반복의 기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없고 아이가 힘들게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살짝 틀었을 때는 대단히 쉽고, 대단히 빠르고, 대단히 아이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반복의 기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오해가 많은데, 어머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반복한 단어에 왜 돈을 써?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법을 이용해서 내신 암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 암기를 지금 제가 10배 빠르게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공부법들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단어 암기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빠르게, 재밌고 게임처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교보문고나 뭐 이런 예스24의 이제 이북으로,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계동 쪽에서 주로 수업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뭐 영어 강사를 시작해서 꽤 오래됐는데 뭐 대학교 다닐 때도 과외 같은 거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영어만 하다가 제가 여기 청소학원에서 여기 안 나왔네. 그 중개청소학원에서 이제 중하위권 고등학교 아이들 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은요 아무리 쉽고 아무리 빠른 진짜 그때 물수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딩 스킬을 알려줘도 단어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학원을 나와서 이제 단어 암기법을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단어 암기 수업을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비공개로 중계동에서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만 했었고요. 온라인에 오픈한 적이 없었는데,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지금 더 기다리다가 할아버지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때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좀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딱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여기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다른 채널들에서 좀 섭외가 와가지고 이제 좀 출연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데일리 어썸 단어 또는 뭐 여기 나는 영어빈이다 단어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제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계동에서 했지만 대치동하고 잠실 쪽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중계동 쪽이 한 30%, 나머지 서울 전역에서 한 30%, 그리고 이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부자동네 애들이 좀 많이 와서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서론이 조금 길어지고 있긴 한데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요때 유튜브에 좀 나와서 제가 좀 알려지니까 이게 좀 조회수가 많이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한티역에서 수업할 때 오셔서 이제 보시고 그 솔루션을 이제 가져가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26호점인데 지금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26호점이고요. 지금은 39호점까지 돼 있습니다. 선생님 인터뷰를 잠시 볼까요? 하고 직접 보신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대치역 가기 전에 그 한티역 도곡동의 그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쪽에 빌려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온 다음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막 하루에 30통씩 전화가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문자 한 10개씩 와 있고 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치동에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수업을 했었는데 한 2달에서 3달? 3달 정도 수업이 예약이 밀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관을 좀 하셨죠. 일단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참가를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입력이 잘 되고 그리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단어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방법을 정말 많이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제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학원을 할 때 단어 외우는 부분이었어요. 네, 심지어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아이들도 단어 외우는 걸 일단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단어 외우는 게 이렇게 쉬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셨던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단어 암기에 또 이제 비용을 또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군 생활을 이제 만약에 8년 동안 해야 돼. 근데 8일 만에 끝낼 수 있어. 그럼 이거 아이들이 안 할까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00단어라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8년 동안 암기해야 될 양인데 집중적으로 하면은 한 8일 만에도 끝낼 수 있다. 요번 방학 때 중계동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2명 왔었는데요. 미시건에서 공부하던 고등학생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급하니까 제가 그때 딸 아이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여행 좀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7일 동안 연속으로 해가지고 수업하고 가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한 5천 단어 정도 점검해가지고 암기하고 갔고요. 어, SAT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가끔 옵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 방식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언어학, 기호학, 기억술.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전공했던 거고, 기억술은 이제 아까 그 기억력 챔피언들이 하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 아이패드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솔루션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판매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멜론에 들어간 다음 마이에 들어가서 보관함을 눌러서 아이팟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라고 적힌 부분을 누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7번을 모으면 7번, 11번 모으면 11번 이렇게 눌러서 재생 인버테이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바이트가 초대하다. 그걸 명사형이니까 초대. 네, 이런 글씨 식으로 기억 이제 영어 아이패드에다도 아이패드 녹음을 해놨고, 저는 이제 제가 직강을 주로 하게 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때, 아이들이 좀 많을 때는 이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 친구가 연습생인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찍으려고 이제 홍보 영상 찍으려고 왔었는데요. 이 친구, 어머님이 이제 매니저처럼 이제 같이 오셨었는데, 어머님이 수업하신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 순상, 어리석은, 독, 포상, 눈물, 영혼, 흔적, 고통의, 두목, 이상한, 원숭이, 배우자, 자존심, 질투, 오솔길.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가 이용법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오셨길래 어머님한테 이제 간단히 이용법 알려드리고 어머님이 수업을 해도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연상법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연상법은 이제 소리를 이용한 거다. 에런드 했을 때 이 발음이 에런드니까 이걸 이제 한국어에다가 좀 끼워 맞추는 거죠. 찾아가지고. 애가 런도 잘해서 심부름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경선식 선생님의 영단어 암기법이고요. 그러니까 왜 경선식 선생님이 유명하냐?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원 암기법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선식 선생님의 영단어 암기법을 좀 써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거지. 좀 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기억술은
이렇게 이제 숫자를 외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연상법과는 좀 다르다. 자, 그리고 요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본능 세 가지를 이용한다. 비교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그러니까 즉, 어원학습법을 선생님들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고요.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겠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어원 몇 개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어원 자체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를 외우려고 암기하기 어려운 어원 한 두세 개를 외워야 되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고, 뭐 어원 30개만 외우면은 3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정리를 했던 건 맞지만, 어,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한테도 이제 수업하러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 분석하고 추론하고 창의력이 증진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단어 암기를 재밌어 한다.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약간 어리둥절 해 하시는 거죠. 단어 암기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중계동으로 수업을 왔을 때 3시간 동안 얘가 잘 버티기나 할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보내시는데 나갈 때 이제 표정이 밝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어리둥절해 하십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보면 대치 경영어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수업한 거 좀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저는 이제 10년 동안 쭉 현장 강의에서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검증은 끝났다. 수요도 사실은 이제 어떤 수요가 있냐면요. 단어 암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알고리즘 떴을 때 그때는 이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했었고 지금은 좀 알고리즘이 안 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근데 사실은 잠재된 수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수요가 있냐면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8,000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일일이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8,000개 중에서 몇 개를 아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학원 선생님들 또 요즘 계시지만 어렵죠. 심지어는 어머님들께서 지금 여기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1분도 체크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학원에서 수능 단어장을 하고 있다. 그래. 수능 단어 하고 있구나.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암기가 잘 돼 있고 있는지 없으실걸요? 그 1분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차피 뭐 문법 독해 조금만 하면 되고 단어 500단어씩만 하면 되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가 아까 이제 그 김포의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교 1, 2등 하는데 단어 암기를 어려워한다. 이 전교 1, 2등은 뭐냐면 중학교 전교 1, 2등이죠. 평균 막 98점, 99점 찍고 막 이런 애들. 걔네들 단어 암기 수준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치동 애들만 다릅니다. 즉, 경험상 대치동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능 단어까지 끝내 있는 아이들이 90%고요. 다른 지역은 반대예요. 다른 지역은 90% 이상은 중학교 1, 2학년 수준이거든요. 목동은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목동, 중계동, 평촌 다 똑같습니다. 대치동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만 좀 차원이 다르다. 제가 다 확실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유튜브 찍느라고 대치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중계 을지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제가 한 100명 정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세계 최고다. 자,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강의들을 해 나갈 거냐면 이게 왜 필요한가? 이제 언어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어 암기는 어떤 단어 암기법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뇌 학습법과 반복법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본능으로 암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타고난 본능으로 단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술 전문가들의 기억력 챔피언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을 실천하려면 이걸 아이들에게 가공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도입하셨을 때는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요. 일단 반응이 되게 좋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10년 전에는 그, 요번에 이제 동환쌤하고 이제 협업하게 된 것도 그렇고,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개발만 해놓고 이게 어떻게 해왔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이 레퍼런스가 없는데 지금은 제가 10년 동안 그 레퍼런스가 충분히 축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 소리는 아마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군생활 했던 건데 8년 동안 군생활 할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암기 수업에 왜 100만 원씩이나 더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단어 암기를 전문으로 학원을 보냈을 때 단어 암기를 이제 단어 암기만 하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단어 암기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댓글이 꼭 달리거든요. 단어 암기만 하는 영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어 암기를 먼저 끝내주는 영어를 하자 이거거든요. 단어 암기를 먼저 끝냈을 때 아이들이 독해도 쉽고 문법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년 동안 군 생활을 하지 말고 이거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단어 암기를 수준을 쭉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8년 동안 수준을 조금씩 높여야 될 거를 1년만 해도 고3 수준으로 쭉 높여줄 수 있다. 이거니까 단어 암기에 추가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의 시간과 돈을 세이브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쪽에 이제 중계동에 상명초, 청원초, 이 사립초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1년 동안 다녀가지고 지금 고2, 고3 단어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독해랑 모의고사 같은 것을 고등학교 수준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 지금 저희 단톡방에서 또 조그만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단톡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씩 이제 시범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원장 선생님들은 이제 너무 그 옛날 방식의 노하우, 그러니까 단어는 무조건 반복해야 된다. 단어는 아이들 책임이다. 이 고정관념에 때문에, 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사교육을 받아들이시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많고요. 학원 선생님들은 그 옛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좀 이거를 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부모님들은요, 학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맘 놓고 계시는 거죠.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고2, 고3 이렇게 쭉쭉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 고3 아이들 수업을 언제 제일 많이 했었냐면요. 10월 달에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때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 가르치고 있었으면은 그 중에 한 10명이 고3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9월 달, 10월 달에 들어온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 마지막에 찾아오는 거죠. 계속해서 미루다가. 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 대충 애매하게 아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왔을 때 처음에 야 모르는 단어 체크해 이렇게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모르는 단어 한 40개 한 줄에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모르는 거 한 10개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쭉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 5개 정도가 더 나옵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어디서 봤던 단어들 있잖아요. 뜻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한두 번 봤어. 아, 그럼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고3 때 문제가 됩니다. 자, 기억력 챔피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제가 나중에 요거를 좀, 어, 풀까 생각 중인데, 어, 이게 지금 아이들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한 3천, 4천 명의 아이들을 한 8천 단어를 어, 단어 암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테스트 해본 사람이 있냐?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요. 아이들 수준이 너무 좀 충격적인 게 다 똑같다. 중1, 2 좀 알고 중3부터 쫙 모르고. 저한테 배웠던 그 청원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고요. 얘는 누구나. 별가람 중학교 이제 그 어디냐 남양주 쪽에 이제 얘가 이제 전교에서 막 1, 2등 하고 막 평균 98점 찍고 뭐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인데 똑같죠? 중1, 2 알고 중3부터 쫙 모르죠? 얘도 이제 수능 단어까지 다 듣고 간 친구고요. 얘는 누구냐? 서울 외고 학생인데도 중3부터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수준은 이런데 대치동으로 영어학원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치동이 이제 뭐 사교육의 메카니까 많이 멀지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단어 수준은 저런데 가서 이제 모의고사 찍기 연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비공개로 하다가 이제 좀 노하우를 좀 오픈해서 하고 있다. 테슬라처럼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개를 못 했었는데 왜 공개를 못 했었냐면요. 그 선생님들이 따라가서 카피해서 쓸까 봐 이제 공개를 못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뭐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쓰면은 그 사람께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냥 이판서판이다. 그냥 다 오픈해서. 자,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 영어에 대한 고정관념. 영어는 외국어다. 언어로 배워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제2외국어로 배울 때는 대단히 많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 과목으로서 좀 그래서 암기 과목으로 접하고 공부법을 좀 적용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단어 암기는 학생들의 책임이냐?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상위 3%,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은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니까 이거는 애들한테 맡겨놔도 돼요. 얘네들은 뭘 해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학생들은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다. 학교 선생님들이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문의하고 저의 그 학교 선생님들 단톡방에 이렇게 오시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들만 답답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좀 따라오게 수업에 좀 참여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단어라는 걸 선생님들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계십니다. 그 티처스에 나왔던 조정식 선생님인데요. 고대 법대 저랑은 뭐 일면식이 없습니다. 법대 후배인데 고대 후배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단어 암기 또는 단어 암기법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요. 조정식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정식 선생님 까는 건 아니지만 조정식 선생님이 단어 암기 전문가인가요? 아니거든요. 심지어 무슨 저희 그 사람도 고대 의대 출신이던데 피부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단어 암기법 얘기하고 있고 민사고 출신이 단어 암기법 얘기하고 있고 뭐 연대생이 단어 암기법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냥 본인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 정도 수준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 선생님도 이제 애가 하는 거 보고 저렇게 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마추어 수준이다. 언어학자의 단어 암기는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언어학, 기호학, 기억술의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언어학에서 기표, 기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의성, 소실의 자의성이 나오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원학습법이 왜 사기냐면요.
어원학습법을 무슨 바이블처럼 알고 계시잖아요. 어원학습법이 최고다. 어원학습법이 뭐 바이블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원에서 코가 함께라는 뜻이야.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저도 어원 한 5개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얘가 함께라는 의미를 갖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원도 어차피 자의적이다. 근데 무슨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거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이게 무슨 절대적인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잘못 좀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아이들 가르쳐 왔던 거 보시면은, 자, 기호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호를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는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기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기호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학문이 아니어서, 언어학의 어떤 파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호학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이론적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억술은 이제 뭐 이런 기억력 챔피언들이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추출한 것이다. 기호학도 이것도 이제 본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두뇌학습법과 반복법은 뭐 공부법의 기본인데,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어암기법을 검사하면 조정식 선생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스터디 코드 그 서울대 출신 빡빡이 아저씨 머리 이제 그 하신 분, 그분은 또 단어암기법 끝판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단어암기법 하면은 저는 다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엔 안 찾아보거든요. 더 이상 이제 좋다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의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모든 단어암기법을 다 봤는데 결국엔 없더라. 결국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댓글에 뭐라고 다시냐면 단어 암기는 무조건 반복해야 된다. 공부의 왕도는 없다. 지금 AI 시대입니다. 공부의 왕도가 없을까요? 공부의 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이 단어 암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얘네 단어 엉터리거든요. 고2, 고3 아이들. 특히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서 이제 등급이 쭉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데 얘네들은 그 모르면서 영어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게 되고요. 중학교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오면서 엄마가 필요해. 야, 이거 한번 해봐 해도, 아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말 잘 듣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고요. 어떤 아이들이 하냐면 초등학교, 그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이 해요. 많이 해요. 사립초 한 5, 6학년 되면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생 말 잘 듣죠? 그리고 학교에서 단어가 어려운 게 나오니까 애도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사립초 애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대치동 애들이 많이 하죠. 그,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70만 원, 80만 원 해도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대단히 고마워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대치동에 애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한 2, 30%는 또 못 따라가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냥 무식하게 반복했을 때는 효과도 없고 힘들지만 구간 반복, 페어 반복, 전체 반복, 누적 반복,
반복의 기술을 결합했을 때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제가 다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한다면은 진짜 서울대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아이 중에 그 분당에 판교에 낙생고라고 있는데 얘한테 얘기 듣다가 낙생고 많이 들어봤는데 야 니네 학교 왜 유명하냐 그랬더니 어 서울대를 일반 고등학교인데 서울대를 1년에 10명씩인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헉, 왜 이렇게 많이 보내?"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지금 카메라 꺼주셔도 돼요. 지금 녹화가 중이어가지고 나중에 공유할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에는 이제 판교 중학교 1학년 그 동생이 했다가 이제 형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대치동 쪽에서 저도 이제 여기 좀 멀어서 대치동 쪽에 가지 않고 지금은 이제 줌 수업으로 웬만하면 좀 하고 있고요.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요거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은 페르시아어 수업? 이 사람이 이제 독일 나치고 이 사람이 이제 잡혀온 사람이어가지고 어 이란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란어 알고 있다고 뻥쳐가지고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이란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언어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언어의 특성 그리고 암기법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영화도 꽤 재밌고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요건 이제 그 동영상 강의 방식이고,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는 조금 틀리고, 또 줌으로 할 때는 조금 틀리고, 약간 요런데 그냥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선식 선생님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어 1타 강사 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억수를 이용해서 단어를 외워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억술이 뭘까요? 자, 기억술이란 익숙한 정보에 새로운 것을 연결하여서 더 빨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 obstacle. 여기에서 태클, 추출해서 태클 같은 장애물, 태클 같은 장애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method, mess, 수학을 추출해서 수학 푸는 방법, 수학 푸는 방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destination. 자, 이 nation, 나라를 추출해서 나라 안에 목적지, 나라 안에 목적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얼마 안 남았어요. precious, 공주, 공주가 귀중한, 공주가 귀중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ape, apple, 사과를 추출해서 사과 먹는 원숭이, 사과 먹는 원숭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obstacle, 태클 같은 장애물, method, 수학 푸는 방법, destination, 나라 안에 목적지, precious, 공주가 귀중한, ape, 사과 먹는 원숭이. 자, 이렇게 기억수로 5가지의 단어를 외워봤습니다. 참 쉽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앞으로 더 기억수를 이용해서 더 빨리, 더 쉽게 단어를 외워봐요. 네, 요거는 지금 이제 보기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브루트 학습법이 결합되기 전이고요. 간단하게 원리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기억력 챔피언들이 하는 방식인데 익숙한 거 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연결시켜 주거든요. 여기에서 익숙한 부분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상 경선식 선생님은 이제 소리 발음 같은 걸 좀 이용했잖아요. 물론 저도 발음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알고 있는 기억을 추출하는 거다. 추출하고 태클 같은 해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붙여주면서 가추법이라고 하는데요. 추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뜻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이 추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길을 걷다가 제가 이제 아까 그 고려대 졸업생 응원단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잠깐 보고 못 봤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세종 캠퍼스였고 저는 이제 본교였으니까 자주 보진 못했었는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뭔가 익숙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요. 사람이 기호를 인식할 때 머릿속에 있는 기호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거를 추출하면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떠오르는 것을 여기서 추출해 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이나 귀납법이 아니에요. 경선식 영단어나 어원학습법은 논리적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죠. 근데 여기서 태클 같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장자로 시작된 다른 거를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이제 가축법인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약간 퀴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무조건 이거 이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는 퀴즈가 되는 거예요.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500단어를 하고 갔을 때 500번의 추출, 500번의 추론, 500번의 퀴즈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식과 무의식으로 본다면은 무의식에서는 그런 과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으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해왔었는지, 제가 레퍼런스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계동에서 수업하고 있고, 대치동에서도 가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줌 수업으로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네, 본편을 좀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것도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제목이 자극적으로 뽑히긴 했는데, 나는 영업인이다라는 채널에서 단어 강사? 단어? 나는 영업인이다 단어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출연했던 게 좀 나오고요. 한티역에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일리 어썸이라고 그 전문가들 나오는 채널인데, 여기에서도 좀 출연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른 데 출연했던 내용을 조금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은 이제 레퍼런스가 많아서 따로 막 이렇게 모으고 있진 않은데 초기에는 좀 이걸 좀 모았었어요. 자, 아이들에게 10년의 시간을 선물해주는 학원이다. 이렇게 좀, 마케팅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할 거를 1년에 끝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치동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걔네들 영어 학원 막 2개씩 다니는 애들 많고요. 애들도 일단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학원을 2개씩 다닌다는 얘기는 막 하루에 영어를 5시간, 6시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잘 가르치지만 어머님들도 그 입시 프로세스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수능 영어 끝내고 중학교 때 수능 수학 끝내고 고등학교 때 내신 집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1시, 12시에 초등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숙제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초기에 이제 과외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과외를 하러 11시에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옆에 성경 아파트 있거든요. 그쪽에 살 때. 11시에 와가지고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저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막 그 되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들이 거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익숙해져 와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수업하면서 좀 즐겨요. 그 시간들을. 재밌게.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걔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시간, 그 돈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자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할 때는 애들 와서 맨날 놉니다. 숙제 없습니다. 남아서 하는 거 없습니다. 수업만 들으면은 성과가 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렸을 때 이 공부법, 자기만의 공부법을 접하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무기를 갖게 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AI 시대가 이제 왔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근데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으면은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때는 수백 명이었지만 지금은 수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옛날 저기였기 때문에. 2021년도 이제 그 코로나 전에 많이 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줌 수업으로 좀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학생들은 다 현장 강의로 했던 애들이고,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하고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그냥 아유 멀어가지고 중계동에서 하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출연하면서 또 대치동에서 이제 또 같이 수업을 병행했었거든요. 얘네들은, 이 디스쿨이라고 그 대치동 어머님들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업 들었던 애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써주신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영수가 우리나라에선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있다. 그럼 영어가 망하거든요. 영어 망하면 국영수 망하는 거죠. 국영수 망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단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음, 얘네들은 다 중계동으로 와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그 방학 때 아마 KTX 타고 와서 들었던 아이 같아요. 포항에 이제 사립초 애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때는 좀 후기가 좀 필요해가지고 어머님들께 이제 부탁을 들어가지고 서초고, 그다음에 얘도 아마 사립초였던 것 같아요. 마포고. 이때 제가 키워드 마케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대구에서 온 아이는 이제 방학 때 KTX 타고 왔었고, 그다음에 뭐 보통 형제가 오면 같이 해요. 얘도 아마 대치동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휘문중, 휘문고 뭐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유학하기 전에 아이들. 저한테 수업 듣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냐면 또 이제 그 체드윅이나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제주 국제학교 NLCS 같은 데 애들, 그런 애들 좀 많이 있고요. 지금 국제학교 다니는 애, 베트남 국제학교,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 미국에 있는 학교, 영국에 있는 학교, 해외에서 이제 줌으로 수업 듣는 아이들이 좀 꽤 있습니다. 어, 이제 대치기업 용어니까 이제 대치동에 있는 줄 알고 이제 검색했다가 중계동에 있어서 중계로 와서 수업을 들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800개 정도 진도를 나갔다. 그러니까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뭐, 그러니까 아이가 단어 암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이게, 원래는 이제 평소에는, 야, 너 이렇게 단어도 못 외워. 막 이렇게 맨날 이제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던 애들이 몇백 단어를 이렇게 하고 가면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자존감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만족도가 큰 거죠. 근데 이때는 제가 이론적인 얘기나 암기법에 대한 얘기를 오픈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야 뭐가 좋아? 그러면 뭐 경선식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좋긴 좋은 것 같아.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이해만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 이론에 대한 거를 원장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봤는데 원장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도 좀 이론 강의를 좀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시간씩 현장 강의 2번 하고 이제 전화로 반복. 이때는 이제 줌이 아니라 전화로 했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인 소개로 이거 아마 대치동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큰아이가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뭐 이런. 코로나. 코로나 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도 많이 왔어요. 송파구니까 잠실 쪽이죠. 대치동하고 잠실 쪽에서 오면 중계동까지 한 1시간이면 오거든요. 얘는 이제 싱가포르로 유학하기 전에 이제 왔었던 애고 얘도 송파구니까 잠실 쪽. 잠실하고 대치동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대문. 근데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 없고요. 어, 아마 제가 올렸을 것 같은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업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국제중학교 아마 영은중이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뭐 한 번에 480단어 진도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줄에 40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10줄만 돼도 한 400개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단어장이랑 다른 점이 일반적인 단어장은 한 페이지에 많아봤자 5개죠. 예문 있고 반의어 있고 뭐 비슷한 말 있고 그건 단어장이 아니라 그냥 사전이에요, 사전.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얇고 압축돼 있는 단어장이 필요한데 출판사에서 책을 팔아야 되니까 두껍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단어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단어만 딱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어장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이제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국제 중이고 이게 또 이제 송파 얘는 중국 국제고 인 거야. 아마 방학 때 들어왔던 애 같아요. 방학 때 들어왔던 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레퍼런스가 좀 있어서 이거는 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하고 중계동에서 현장 강의하고 있는 거는 3시간씩 2번 진도 나가고 보통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3시간씩 2번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한 6번 정도 반복하고 그렇게 이제 8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대치동에서 한 3명 모아서 하면서 이제 조금 할인해 드리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부산에서는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줌 단과가 있거든요. 줌 단과는 1대1로 90분 정도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씩 줌 반복 선생님이 따로 반복해 주시고, 이렇게 총 5회 수업해가지고, 대치동에서 그 현장 강의 3시간짜리 하는 거에 절반 정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단과.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이제 수강료가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날짜 정해서 입금해 주시면은 교재 파일 보내드리고 모르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고 싶습니다.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거 보시면은 단체 수업도 좀 했었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단과를 들었던 학생들, 예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단체 수업을 조금 한두 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단체 수업을 좀 했었거든요. 한 10명씩?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진도가 좀 느리긴 한데 아무래도 회비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단체 수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한 6, 70명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단어까지 많이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줌 수업이 있다. 그리고 부산에 한 번 정도 이제 하신 다음에 부산에 저희 솔루션 가진 선생님들이 계세요. 부산에 한 4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에게 들으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어,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아니시면은 간단히 뭐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선생님, 네, 뭐 오늘 어떠셨는지 뭐 아니면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유익하셨고, 자, 네네. 그리고 연구자님께서는 뭐 학부모님 같으신데 어떠셨나요? 곽명란님께서는 그 학부모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신가요?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학부모님이시고. 네, 선생님들보다는 학부모님이 좀 많으신데, 제가 만든 단톡방이 또 있거든요. 거기도 한 200분 정도 계신데, 거기는 이제 좀 선생님들이 좀 많이, 네, 많이 계시고, 거기서 제가 금요일 날에는 거기 그 단톡방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는 아마 이 방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뭔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아, 이게 느낌을 알고 싶다. 학생 입장에서 좀 느낌을 알고 싶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미 단어를 다 알고 계셔가지고, 단어를 좀 몰라야지 제가 좀 수업을 해드리고 그 암기가 되는 과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게 좀,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암기시킬 때, 어, 그, 단어 자체를 암기시키기 전에 중간에 이제 연결어를 암기시키거든요. 뭐냐면은 여기 이 연습생이 할 때 뭐 태클 같은 장애물, 수학 푸는 방법, 뭐 나라 안의 목적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자체를 다 암기를 시켜버리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그게 암기가 되는지. 아까 그 숫자 300개를 이렇게 쭉 외워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학생 역할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좀 이용해보고 약간 좀 시범 수업처럼 이렇게 해보고 계신 거고요. 여기 이제 대치동 쪽에 이제 개포중학교 아이 수업했던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옛날에 이제 수업 들었던 아이들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줌으로 했던 아이들, 위례초등학교. 그리고 얘는 이제 송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국어 아이인데 좀 되게 잘하는 아이 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저희 선생님들 단톡방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이 학생이 분당 중학교 1학년인데 이 학생을 좀 한 8번 정도 단과 진행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 단어 암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체크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엄청나게 못하는 아이인 줄 알고 했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놀라셔가지고 단과를 한 4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학원을 가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단원까지 끝냈거든요. 중1, 중2, 중3, 고1 단원까지.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고2, 고3 단어가 나오는 고3 교재 가지고 하니까 또 애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4번을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3 단어까지 끝내고 다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하셨고, 지금 이 친구 끝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줌 수업했던, 얘는 이제 도봉 쪽에 있는 거고, 소리만 서재에서 제안하다. 얘도 약간 분당의 걔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암기하는 거를 제가 녹음을 좀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샘플 보여드린 건데, 판교의 그 중학교 1학년,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아이고요. 얘 형이 낙생고인데, 얘가 이제
뭐 화요일 날 하고 있고 낙생고 그 친구가 이제 수요일 날 하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피지컬의 신체, 폰의 무기, 타이스의 광고, 펀티가 계속됨, 움직임이 제거, 휴지가 거대한, 서바이벌 생존자를 서바이벌 생존자의 조사, 어, 아니, 이퀄 같아서, 아니, 똑같아서 동등한, 그렇지 통과. 트로트 가수 뭐, 쉽게 걸린 질병, 인플루엔자 감기, 얻을 땐 침착히, 그러니까 줌으로 제가 이렇게 쭉 수업해 준 다음에 얘가 이제 단어 진도 나간 거 한 100개, 200개를 한 번에 이렇게 쭉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암기가 되면은 단어를 이제 추론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초에 숫자 300개를 한 10분 만에 외워버리는 거랑 비슷한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숫자 300개를 10분 만에 외울 수 있으면은 1일 1000단어는 1000개를 만약에 제가 3시간 해가지고 300단어 암기시키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10시간 하면은 1000단어 암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결국에 이 단어에서 1000개의 기억의 조각을 추출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태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그 지식의 조각들 누구나 1000개, 10,000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 위에 올려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단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학생 역할이 돼가지고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지금, 원래 저희 방에 있는 선생님들 할 때도 거의 한 20명 정도 들어오셨었고, 다른 원장님들 강의할 때도 한 40명 정도 한꺼번에 들으셨었는데요. 요 방은 제가, 생각보다 조금 들어오셔서, 지금 그냥,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인대 영어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1등급이면은, 고등학교 3학년 걸로 1등급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고2, 고3 걸로. 고등학교 1학년 걸로 1등급이면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고2 후반부, 고3 걸로 1등급이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단어까지 어느 정도. 고3 걸로 1등급인데 네. 단어를 명확하게 몰라요. 감으로 하거든요, 애가. 감으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 영어 단어 모르겠는데 그냥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단어는 모르겠는데 문장 뜻은 알겠다 하더라고요. 문제를 이상하게 풀던데 영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 그런 거는 있어요. 왜냐면 어떤 애들이 애매해요, 얘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대충 지문을 보면요. 이게 수능 지문 구조가 짧잖아요. 수능 지문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한 세 줄 읽으면은, 아, 요거 요렇게 갈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올해 9월 교과평에서도 9월 교과평에서 1등급이 19%가 나왔다가 6월에서 그리고 근데 요번에 9월에 1등급이 4%인가? 4.6%인가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15%는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간 아이들은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은 단어 때문에 내려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모의고사는 되게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고2, 고3 됐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되게 당황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고3 애들이. 영어 당연히 1등급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확 줄이면서 재수생 아마 뭐 재수생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퍼센테이지가 확 줄면서 이제 2등급, 3등급으로 애들이 쭉 내려가 버리니까 좀 당황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단어 테스트 용지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단어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실제로 얘가 이제 난이도에 상관없이 좋은 점수가 나올지 아니면은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보통 이제 지문이, 고3 지문이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모르는 단어가 한 3개 이상 나와버리면은 정확하게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봐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8,000개의 단어 중에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애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가끔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와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얘는 수업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애는 딱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민사고 합격한 아이인데, 단어 수준을 봤더니 뭐 고3 거랑 거의 다 알고 이제 모르는 게 조금 있긴 했는데 야 이건 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게 1등급 나온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두 가지거든요. 문제풀이 능력, 그 다음에 단어인데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독해력이 좋으면은 문제풀이 능력, 리딩 스킬을 안 해도 이제 답을 잘 찾을 수 있고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아이가 갖추고 있는 기본 능력인데 대신에 이제 단어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안 돼 있다 싶으면은 조금 나중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고3 걸로 만약에 정확하게 테스트 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저희 선생님들 단톡방에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오늘 요번에 처음이라서 제가 홍보를 많이 안 했거든요. 단톡방에 조금 더 홍보해가지고 네,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